녹화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한 번 더 해서 뭐 오늘이 조금 더 수업이 괜찮으면 오늘 걸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어제도 이제 사실 양을 많이 안 나갈 거라서 오늘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한번 잘 들어봐. 알겠지? 자, 여러분들 50쪽입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미분 절반이 끝났습니다. 자, 미분 절반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자, 간단하게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필기할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위에 여백에다가 쓰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좀 개인적인 바람은 다른 노트라던가 혹은 포스트잇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뭘 배웠냐면, 어쩌면 정말 그냥 원래 모든 수학이 그렇긴 한데, 미분계수라는 건 미분, 짧게 줄여 미분이 사실은 미분계수예요. 보통 짧게 줄여 미분이라 부릅니다. 이 미분의 뜻, 뭐 용어, 기호, 그리고 이제 중요한 도함수 구하는 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 유형들을 풀었는데 이제 소위 로피탈을 이용한 풀이.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그냥 목적으로 했어요. 어쨌든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전에는 어떤 걸 줘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왜? 오늘부터는 제가 도함수 구하는 걸 진지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혹은 기본적인 극한 문제는 이제 진지하게 설명은 안 해. 이제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활용이니까 자, 활용 위주로 설명할 건데, 참 오늘 내용은요, 자, 말 그대로 이제 활용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어디에 써먹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요,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봤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먹는지 제가 설명한 적이 한 번 있네요. 그게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활용이야. 접선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설명을 미리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줄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주면 미분할 줄 알잖아. 그럼 그거 할 줄 알면 뭐가 좋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 목차식 수업 느낌으로, 자, 여기 두 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활용 전체 내용이야. 즉 이 두 페이지가 끝나면 미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두 페이지는 지금 계획에는 다음 주까지 딱 하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욕심 부려가지고 적분의 기본 계산까지 설명드리고 딱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제 복습을 할 거야. 그리고 아마 지금 꽤 많은 친구가 동의하겠지만 생각보다 수학 주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진심이에요. 생각보다 하늘음이고, 다시 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써먹으라는 거고요. 자,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활용은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활용은 뭐다? 접선이라는 거. 선생님, 접선이 뭐예요? 혹시 모르실까봐 오늘 한 번 더 설명도 드릴 거야. 어쨌든 이제 접선이라는 거를 구할 때 써먹어요. 그리고 얘는 이미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2번, 3번 묶어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연속 배울 당시에도 무슨 정리라는 걸 혹시 들어본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그때 우리가 무슨 정리 배웠게? 연속에서? 그럼 마이크를 써도 되고 채팅창 써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 연속 때 혹시 두 가지 정리 배웠잖아. 첫 번째 서연이 말대로 사이값 정리도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자, 근데 아마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샌드위치요. 걔도 정리였는데. 근데 그거 말고 샌드위치 말고 연속의 활용 느낌으로, 그럼 연속인 함수는 뭐가 좋아요? 라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를 배웠잖아.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의 공부를 하시면 되는 파트야. 이 두 가지 정리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슨 정리라는 파트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요런 표현을 썼는데 약간 부록 같은 거야. 그 말인즉슨 그렇게 막 진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몇 문제 안 나오고 나와도 어쩌면 그 앞에 중간값, 사이값 정리보다 훨씬 쉬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날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접선의 방정식만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자, 얘는 제가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좀 길게 묶어야 돼. 사실상 몇 번부터? 4번부터 다음 장의 6번까지, 아니 다음 7번이구나. 다음 장의 7번까지 묶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기본 계산 정도는 소개를 드릴 건데, 자, 이거를 쭉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면요, 이게 사실은 메인이야. 자, 미분을 할 줄 알면, 자, 제가 몇 번 스포한 적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몇 번부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4번부터 다음 장의 7번까지 쭉 묶어서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을 잘 쓰면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미 구할 줄 아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말고 몇 차? 뭐 3차 함수라던가 혹은 4차 함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게 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4번에 증가감소. 그럼 제가 하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해서, 이제 이 증가감수도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주 새로운 용어 하나 나옵니다. 극대란 말, 극소란 말. 약간 언뜻 느끼기에는 최대, 최소랑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증가감소, 극대극소란 걸 먼저 개념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쩌면 이번 활용의 메인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8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묶어보시면요. 자, 축소할까요? 8번부터 10번까지 묶어서 얘네들은, 자, 여러분들은 요 묶는 걸 예쁘게 하세요. 저는 요 묶는 거는 안 예쁘네요. 힘들어, 그리기가. 자, 여기 왼쪽에 쓰자면, 자, 그럼 네 번째. 얘는 어쩌면 여러분들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자, 우리가 위에까지 끊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줄 알게 되었지. 뭐 3차든 4차든. 자, 이 세 개는요 뭐냐면, 어쩌면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의 해석 관련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해봤던 작업들이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작업, 어떤 내용이야? 혹시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항상 이어서 나오는 것 중에 최대값 구하기 기억나세요? 우리 얼마 전에 소개드린 적 있잖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몇 번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안 그리고 고차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유리함수는 항상 양 끝점에 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차를 통해서 하는 거지, 원래 기본은 뭐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잘라보면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자, 9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란 말은 어쨌든 함수 관련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어떤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어본 기억나세요? 한번 채팅창에 써볼래? 우리 어떤 방정식 풀 때 함수로 풀었더라? 1학기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친구. 이미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자, 예를 들어, 요거는 뭐 필기를 굳이 안 해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1학기 때, 자, 우리가 이런 걸 얘들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아무도 귀찮은지 반응을 안 해주네. 자, 얘가 이런 뭐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삼각 방정식입니다. 자, 삼각 방정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풀 때 물론 저희가 한 개 아는 것도 있지만 더 있는지는 혹시 기억나? 뭐를 그려서 확인해 봤죠? 그때 여러분들이 함수의 관점으로 가서 각각을 그린 다음에 대칭성과 주기성으로 어쨌든 함수로 풀었잖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어떤 방정식 문제를 이런 함수의 관점으로 가서 풀겠다. 이미 해본 적 있는 걸 또 아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8번, 9번, 10번은요 보시면 약간 느낌이 이런 거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싶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10번은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런 삼각 부등식도 결국 그래프를 이용해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뭐 그렇게 풀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부등식 문제 풀 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있는 8번, 9번, 10번은 도함수의 활용도 맞지만 어쩌면 이제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번까지 소개를 드리자면 11번은 여러분 다시 이렇게 묶어서 어쩌면 5번째인가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는 참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속도, 가속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굳이 필기하자면 일종의 부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부록이란 말을 쓴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부록이라는 게 책 맨 뒤편에 잠깐 나오잖아. 그러니까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활용을 하면 이제 미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중요한 거 순서대로 말하자면 첫 번째가 그래프 그리기야. 자, 그래프를 어떤 식을 딱 주면 우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오늘 배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끊고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할지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 여기도. 알겠지? 그 질문 없으면 여러분들 자 여기 채팅창에 한 번 더 점점 찍어봐. 내가 아까 불안해서 못하겠다. 자 채팅창에다가 내가 지금 존재한다.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점점 찍어봐. 한 명, 두 명, 3명, 2명, 3명, 4명, 5, 6, 7, 8.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여백이 있지.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활용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today 오늘은요 어쩌면 그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죠. 자, 활용 첫 번째, 쌤 도함수를 어디 써먹어요? 접선 구할 때 써먹는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중에 어쨌든 접선이란 게 뭔지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오랜만이라 이제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 자,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약간 예전에 배운 거지, 복습이란 말은. 이거 가지고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좀 이따가 바로 가볼 거야. 복습만 해도 이제 풀만한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접선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접선이 뭘까요? 혹시 접선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 한번 채팅창에 써보던가 뭐 말로 해보던가 한번 도와주실래요? 아, 접하는 선! 자, 어제도 이제 다른 반에서 쌤 접하는 선이요. 좀 아쉽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까? 접한다는 뭐예요? 어떤 느낌을 말해?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지금 이제 자 저기 우리 정아 친구가 서연이가 이제 이어서 아슬아슬. 사실 이제 일단 정아의 말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 가능한가? 여기 한 친구가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다. 보이세요? 여기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했잖아. 자, 그럼 요거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 박제한 겁니다. 이거 이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꽤 많은 경우에 접선은요 그려보시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자 만약에 이제 이 말이 맞다면 자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이 말이 맞다면 그럼 물어볼게요. 자, 제가 마음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얘는 필기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정아야, 이것도 접선인가요? 그럼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접선의 이미지야? 너네 머릿속에 있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실제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접선 중에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혹시 여러분들 그럼 자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이런 그림 접선 맞나요? 이 점에서 혹시 접선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A라는 점에서. 자, 이거 접선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요거 접선 맞아요. 그치. 요런 느낌이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접선이란 거는. 실제로 저 접한다라는 게 원래 이미지가 요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저 점이 있지. 자, 미리 일단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접선과 어떤 함수가 만나는 점,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접점. 자, 이 용어도 꼭 알아두세요. 이제 이 용어가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저도 오늘 이제 이 말을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접선은 접하는 점이 있잖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한 점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교점의 개수로 말하자면 얘는 교점이 2개야. 근데 접선이라 부를 수 있거든.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문제로 나오길래 가끔 이렇게 접점 말고 다른 점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통 요게 이제 책에 있는 표현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말이 가끔 나와.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이 파란 색깔 점을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책에서 실제로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이 점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자, 이것도 필기해 드릴게요. 가끔 책에서 접점이 아닌 뭐 교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요런 이미지구나를 일단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할게. 그래서 접선의 뜻은요, 접하는 선 맞는데, 그럼 접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자면요, 이 선은 약간 요런 느낌이야. 약간 한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약간 스치듯 지나는 선을 말해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대학교 정도 되면 이것도 발레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뜻은 아닌데,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요런 선을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요런 선을 요런 선이 이제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접선이다.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접선 관련 뜻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또 복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 좀 칸이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 만들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접선이 선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 기울기란 게 있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앞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결국 구할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하려면 이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고1 때도 접선 관련 문제가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고1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자, 이건 필기하지 마. 자,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짧게 줄여 접방이라고 할게요. 혹시 그때 어떻게 풀었게? 기억나는 친구.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판별식이란 걸 이용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을 해보시면요,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고, 자, 2차 방정식에 어쩌면 이때가 이제 아까 정화가 말한 교점이 1개다. 즉, 근이 1개니까 판별식이 0이다로 가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아까도 한 친구가 질문했었거든. 접선의 기울기를 빠르게 구하는 걸 한번 소개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그 접선의 기울기, 저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저희가 같은 말이 얘들아 뭐더라? 같은 말이 뭐게요? 뭐로 가면 돼? 자, A랑 같은 말이 맞습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 동여가 많다고 했지. F'A. 그래서 어쩌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오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약간 할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이미 기울기 구하는 걸 배우고 왔단 말이야. 어쩌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한번 정리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지훈이 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안 주네요. 그리고 제가 불시에 한 명씩 물어봅니다. 윤정이 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요, 안 자네. 아, 놀래라. 자, 여러분들 좀 놀라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베이직생 가봐. 자, 지금부터 한번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65쪽에 1번 가볼게요. 선생님 배운 것도 없는데 문제 풀어요. 이걸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65쪽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5쪽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이번 숙제에도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있었거든. 자, 여러분 제가 네이버 타이머 좀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온라인 수업이지만 일단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퀄리티가 괜찮아요. 자,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책에다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는 뭐 오늘 거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네, 여러분 여기 왼쪽 위에 제 화면이 있는 게 나아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도 약간 좀 있는 게 뭔가 조금 더 느낌 있지. 그치? 약간 약간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느낌. 남캠 장난 아니야? 남캠. 남캠. 근데 여러분 마이크 보시면요. 이거 마이크 사실은 제가 몇몇 친구는 알려드린 적 있는데 이게 제가 3월 달쯤에 사실은 약간 선견지명인가 이런 게 게임하려고 샀다가 게임하는데 남학생들 디스코드 아시죠? 게임할 때 쓰려고 샀는데 이렇게 되게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자, 아무튼 좀 비싼 마이크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들 정답 몇 번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얼마 나왔어요? 자, 그럼 뭐 편하게 써봐. 편하게. 서연이 4번. 혹시 다른 친구들은 몇 번 나왔어요? 4번. 자, 4번.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자, 필기 하나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가끔 체크를 빨간 색깔로 할 때가 있고 파란 색깔로 할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 그러니까 파란 색깔은 약간 이제 어쨌든 할 말은 있어요. 자, 싸우지 말고. 자, 파란 색깔로 체크하고, 자, 위에다가 필기 하나 자며,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자, 이 문제의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어떤 친구 접선 관련 문제 풀 때, 그때도 사실은 윤정이었나? 이제 요 문제가 다항식 나눗셈 문제 초반부에 요게 딱 나오거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흐름을 기억할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어디서?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시가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가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위의 점, 혹은 지나는 점, 혹은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근이다. 전부 다 뭐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전부 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얘는요,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시가나를 뽑아 오셔야 돼요. 자, 대입해 보시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얼마다? 2다. 자, 시가나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자, 온라인 수업의 장점 색깔을 하나 더 쓸게요. 자, 여기에 밑줄 그어서 시가나를 더 뽑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운 내용인데, 자, 위의 점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에 대입을 해야 돼? 원래 함수야, 도함수야?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기억하시죠?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줍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x에다가 저번에 물어보더라고. 쌤 근데 1을 넣어요? 2를 넣어요? 당연히 1을 넣어야 돼. 왜? 도함수는요, y가 안 나와. 이제 y 프라임을 써요. 대신에 x는 그대로기 때문에 보통 대입할 때 x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 3 더하기 a가 얼마다? 요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왔다 갔다 문제.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a 값을 주고요. 자, a 값이 나오면 b 값도 구할 수 있게 없게. 자, b 값도 구할 수가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지막에 묻는 건 두 개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7이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고, 이 흐름 정말 유명해. 그러니까 이렇게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식이 두 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의 대입, 도함수의 대입. 아시겠죠? 자, 이어서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얘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라, 자, 별표 하나 치고,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자, 이번에도 한번 1분 30초 드려볼게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 복습만 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특별히 새로운 걸 안 배워도. 뭐 기본적인 뜻, 용어 뭐 그런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9시 즈음에서 할게요. 적당히 끊을게. 온라인 수업도 여러분들 기왕하는 거 활용해봐. 생각보다 좀 메리트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엄청 큰 메리트 하나 말해줄까? 어제 다른 반은 이 메리트 약간 써먹었는데, 여러분 원래 저희 원래 수업은 한 55분쯤에 끝나잖아. 근데 10시까지 할 수 있다. 심지어 10시 넘어서까지 할 수 있긴 해요. 와, 대박. 차량 운행도 안 했잖아요. 차량 운행 혹시 필요한 친구 있어요? 집인데. 오 마이 갓. 그래서 정말로 메리트가 많다. 여러분 집이잖아. 뭐 차량, 여러분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오늘 11시까지 합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오늘 그냥 쉬는 시간 2번 드리고 쭉 갈게. 그냥 아마 어머님들도 반대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공부한다는데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뭐 차량 끊길 일도 없고,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여러분 저도 이제 사실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 하고 싶지. 사실 또 저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원래 이제 이런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이 또 이제 취향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상황이 이런 거 얘들아 어떻게 해요? 이거 뭐 2.5단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즐기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설명드릴 건데 혹시 정답만 치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자, 2번. 자,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2번. 윤정이도 2번. 혹시 또 다른 의견? 그럼 저게 맞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다른 의견 있어? 2번 말고. 5번. 또 나왔고. 자, 일단 새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주세요. 해주면 좋을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혹시 풀어본 친구, 막상 까보면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거? 우리 예로부터 최소값, 최대값 문제에서 아주 유명한 흐름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이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올해 1학기든 작년도든 보통 이제 이런 최소값 물어볼 때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2차 함수, 특히 꼭지점 관련 내용이거든. 자, 얘는 그 문제고요.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제가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어떤 상황이고 뭐를 묻는지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어떤 곡선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함수의 활용을 다 배우고 나면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죠? 설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대충 느낌 정도를 때 보여드릴게요. 보통 3차 함수는 이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이런 느낌들. 자, 어쨌든 사실 이걸 몰라도 돼요. 느낌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자 읽어볼게. 자 여기 위에 점에서 자 위에 두 문제랑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 위에 점이 몇 개 있어요? 한 개야? 여러분 무수히 많지. 그치? 그리고 위에 점이 무수히 많단 말은 그 위에 점에서의 접선도 얘들아 무수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제가 몇 개만 찍어볼까? 예를 들어 이 점에서도 뭐가 있어? 접선이 있겠죠. 대충 느낌만 볼게요. 오 좋네요. 또 뭐 돼 있어? 여러분 이 점도 접선이 있어 없어? 이 점도 뭐 잘 그리면 이렇게 접하게 그릴 수 여러분 접하는 겁니다. 있겠죠.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도 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위에 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게 있다? 가장 작은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문제는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있으니까 나왔겠죠 여러분들. 최소일 때가 어디 한 군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그때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그때 접점의 좌표가 뭐냐? 라고 물어봤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접점 혹은 뭐 비슷한 말로 이제 만나는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지금부터 요 그림에다가 제 마음대로 찍어볼게요. 뭐 얘를 그 점이라고 두고 자 지금부터 한번 문자를 빌려올 건데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함수 위의 점을 표현할 때는 문자를 두 개 써요? 하나 써요? 하나만 씁니다. 왜? 어차피 x만 정해주면 y는 뭐야? 대입하면 되겠죠. 왜? 위에 있단 말은 칼이 좁아. 위에 있단 말은 대입하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a를 구해오면 이 문제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접선의 기울기란 말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게 뭐냐면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누가 준다?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준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자? a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그럼 이게 막상 까보니까 몇 차 함수로 보이세요? 2차 함수이거든. 심지어 얘 아래로 블록이잖아. 최소값 있게 없게 여러분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디에? 보통 이제 이 A의 범위가 있을 때는 그 범위도 봐야겠지만 범위가 없단 말은 꼭지점에 있겠지.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막상 까보니까 뭐다? 꼭지점 관련 계산 문제가 되고 자 꼭지점이니까 A가 얼마일 때?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보시면 사실은 2번밖에 없으니까 뭐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정리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 관련 문제인데 좀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얘는 좀 따로 기억할게요. 이게 오랜만에 나온 2차 함수 관련 문제인 거거든.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날선 유형 돌아가서 이제 오늘 본 게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날선 유형 돌아갈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요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지금처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칸이 좁을 수 있거든. 저는 칸이 좁을까봐 다음 장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요 지금부터 이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은 복습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한테 몇 가지 재료들을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시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세 가지 유형을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문제를 딱 주면 이 셋 중에 어떤 유형이구나 먼저 판단이 돼야 되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유형의 전략들이 있거든. 이런 유형은 이렇게 구해라. 저런 유형은 저렇게 구해라. 근데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유형 1번. 자, 첫 번째 유형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대충 구할 수가 있는 유형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자, 어떤 함수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어떤 함수가 주어져야 되게 안 주어져야 되게? 왜 주어져야 되게? 여러분 접한다는 게 혼자서는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접한다. 여러분 접한단 말은요 당연한 얘기인데 혼자 쓰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 평상시 쓰는 말 중에 접한다는 느낌이 약간 기대는 느낌이야.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으면 접선이랑 결국 이 함수 약간 이렇게 약간 기대는 거잖아. 좀 괜찮네요. 즉 접하려면 기대려면 어떤 함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어쩌면 얘는 뭐 필기를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필기해 드린 겁니다.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은 저는 필기를 잘 하겠습니다.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한 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의 점은 아까 앞장에서 표현하자면 뭐 접점이 되겠죠. 자, 이때의 저희의 전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함수가 나오고 위의 점 나오면 혹시 우리가 뭐 구할 수 있게요? 곧바로 이어서. 자,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인데 뭐 구할 수 있게? 접선의 기울기를 곧바로 구할 수 있게요? 없게요? 있잖아. 자, 어떻게 가면 돼요? 도함수에다가 저 위의 점을 대입하면 뭐를 줘요? 기울기를 주고 기울기가 나오고 한 점을 알면 당연히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 자 가볼게요. 자, 일단 필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전략이 이제 문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전략 설명드리면 수업 내용 끝납니다. 자, 111번 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얘는 뭐 새로운 거 아니거든. 자, 얘 풀어볼 시간 한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아니면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본 게임은 뭐 좀 이상한 거 있어? 혹시 여러분들 하다가 어떤 시스템 문제 있으면 꼭 바로 말해줘야 돼. 그거는 제가 이제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 온라인 이 시스템이 지금 참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서윤이 따로 할 말 있으면 좀 더 쉬는 시간에 뭐 말씀하셔도 되고요. 문자라던가. 네. 일단 쉬는 시간 전에 첫 번째 유형 한번 소개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구해본 친구 있을까? 혹시 정답 채팅창 써보실래요? 이 정도는 채팅할 수 있거든? 이거 정답 혹시 뭐 나왔어요? 여러분 풀어본 친구들? 잠깐만, 이거 기울기만 구하는 문제 아닌데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울기만 물어볼 거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 이미. 자, 접선의 방정식이 뭘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눈이 침침하네. 지금 앞에 X 앞에 있네요. 자, 지금 지훈이가 쓴 게 사실상 정답입니다. 자, 혹시 어렵거나 못 구한 친구는 한번 설명을 들어봐. 이렇게 할게요. 한번 설명드리고 요거랑 같은 문제 한 번 더 풀어볼 시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안 할 거라 좀 천천히 하더라도 특히 이 접선 관련 내용은 한 번만 딱 구할 줄 알면 되게 쉬운 파트야. 생각보다 뭐 되게 짜임새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자,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유형할 때 다 이렇게 설명할 건데 초보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 뭐 얘는 대충 안 그릴게. 대충 모양 알잖아요. 자, 요런 느낌일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 한 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얘는 여러분 지금 물어볼게. 요 함수 위에 있는 점 맞나요? 여러분 위에 점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오늘 위의 점이란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배울 유형도 점이 나와.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점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요 함수 위에 있는지 혹은 위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번 문제 여러분 위에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말로도 나와 있어요. 이 점이 어디 있다? 이 곡선 위에 있다라고 말로 나와 있죠. 실제로 위의 점이 맞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이 안 나와도 우리가 위의 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맞죠? 자, 여러분들 예로부터 이제 사실은 위에 있단 말은요, 대입해서 되면 위의 점이야. 근데 실제로 한번 1,4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의 점이 나와 있고요. 제가 한번 그림에다가 제 마음대로 표현해 볼게요. 뭐 여기쯤이라 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위의 점이 나와 있고, 이번 문제는 자, 뭐가 하는 문제다? 자, 여러분들 아까 서연이처럼 기울기만 구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요 점을 지나 얘들아,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그림 이상하네요. 있겠죠, 어쨌든.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얘는 접선, 선, 1차 함수잖아. 자,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이제 중2 때 처음 배우는데, 어쨌든 1차 함수식을 세우려면 점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보통 점도 필요하지만 추가로 한 개 정도는 더 나와야 돼. 뭐 한 점을 더 주든, 혹은 제일 좋은 게 보통 뭐다? 기울기를 주든. 근데 이제 여기서 고1과 저희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제 고1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고1도 풀 수 있어요. 2차 함수라서. 근데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배우고 왔지. 접선의 기울기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위의 점일 때는 어떻게? 도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1초 만에 기울기를 줍니다. 즉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왜? 어쨌든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안단 말은 이제 이론상 뭐를 구할 수 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자, 필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식을 만들 건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릴게. 이제 여러분 끝났습니다. 사실은요. 끝났는데 특히 이 두 번째 풀이를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세 번째 방법이 이 풀이를 좀 이용할 거거든.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이제 어쨌든 기울기를 알면요, 뭘로? 이 기울기로 식의 뼈대를 저희가 세울 수 있게 없게? 있겠죠. 기울기가 저 다리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요 1,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접선도 저 점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점은 사실 저 함수 위에도 있지만 요 접선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다. 대입해 보시면 뭐를 준다? B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오른쪽에 2번 하나 필기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점 한 개가 나오고 기울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이거에 관한 자세한 필기는 오른쪽 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곧바로 식의 뼈대를 세우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저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 말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봐.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아까처럼 기울기는 보통 x 앞에 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x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기울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1,4를요, 마치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때 x에다가 x 빼기 1 넣었잖아. 기억나세요?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할 때 y 자리에 y 빼기 4 넣었잖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식을 딱 만드시면요. 요것도 뭐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왼쪽과 똑같은 식이 나오고, 자, 그럼 요거를 좀 이제 암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한테 기울기랑 한 점을 주면요, 이렇게 초록 색깔처럼 바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원래 자리인데 이제 저 1,4를 평행 이동하듯이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자, 밑에 있는 113번 한 번 더 풀어보시는데요. 마지막 그 식 세울 때는 방금 설명드린 공식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좀 빨랐나? 여기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 끝난 친구는 밑에 113번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그러니까 저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 구하는 문제니까 저희 전략은 뭐다? 기울기를 구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의 점일 때는 아주 쉬워. 그래서 그냥 도함수에 대입하면 기울기를 줘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러면 이제 한 점 알고 기울기 알면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1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유민이 잘 듣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중등부는 아까 말했지만 캠을 키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사실 이번 주는 중등부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학원 차원에서 고등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 일단 만약에 2.5단계가 지속된다면 다음 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막 중등부도 할 건데, 아마 중등부는 하게 되더라도 캠을 필수로 키게 할 겁니다. 왜냐? 못 믿어 내가. 중등부를 못 믿겠어요. 진지하게. 걔네들은 뭐 어쨌든 좀 동기부여가 좀 안 될 때라서. 자, 혹시 여러분들 113번 문제에 정답 뭐 나오셨어요? 한번 나온 친구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어떤 거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 영타가 좀 느리신가요? 채팅창에 혹시 한번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온 친구들. 자, 113번입니다. 사연이 나왔고. 여러분들 이참에 영타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어쨌든 뭐 영타 잘 치면 좋아. 그치? 다들 혹시 이렇게 나오셨나요? 혹시 윤정이는 어떻게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왔어? 오케이. 귀찮아서 안 쳤구나.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그림 안 그리고 한번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에도 뭐다? 얘는 위의 점이 나왔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유형을 다 배우려면요, 보자마자 셋 중에 무슨 유형인지 판단이 돼야 돼. 일단 보자마자 얘가 위의 점이네. 이제 위의 점인 게 판단이 되면 첫 번째 유형이니까 아주 쉽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곧바로 이어서 뭐를 구하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의 점은 저 도함수에 대입하면 기울기를 1초 만에 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아까 위에서 배운 공식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자,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앞자리는 기울기를 살포시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요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기 학생들 말대로 정답은 y는 12x 더하기 16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올라가서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이제 어쨌든 자, 1분 30초 드려볼 건데, 어쨌든 예로부터 접선도 선이거든. 1참수고, 그리고 기울기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한번 살짝 맛볼 거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관련 유형들이 베이직센에 쭉 나오거든.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제 기울기 관련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또 하셔야겠죠. 어쨌든 접선이니까, 1차 함수니까. 네.
여러분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이제 가을이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막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요즘에 줌으로 수업 많이 하잖아. 온라인 이런 실시간 수업으로.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마 여학생 같은데 줌에서 예쁘게 나오는 방법. 뭐 예쁘게 나오는 각도. 그 중에 하나가 이 각도였어요. 약간 그 왼쪽에다가 약간 이렇게 위에 두면 약간 요게 약간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한 이유가 여기 이제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이 나와 있어. 여기 화면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별 얘기를 다 한다.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얼마일까요? 자, y는 x. 자, 두 친구 나왔네요. 자, y는 x. 맞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어쩌면 국어 문제입니다. 또 제가 일단은 처음이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접선 관련 문제 풀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면 간단히라도 그려보세요. 지금 상황을. 이런 상황이구나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음 곡선. 자, 다음 곡선. 여기 색깔이 좀 많이 색깔을 좀 써먹어 볼까요? 자, 이 곡선을 말합니다. 자, 이 곡선. 자, 위로 블록이죠. 자, 위에 주어진 점. 자, 위에 주어진 점. 얘입니다, 얘. 자, 얘가 뭐 어딘가에 있겠죠. 대충 찍을게요. 자, 위에 주어진 점을 지나고, 얘를 지나야 된대요. 얘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과, 까지 끊어보시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자, 아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아이, 안 되네. 한 번 더, one more time. 대충 접선이 여러분 접선입니다. 접하죠? 자, 접선과 얘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파란 색깔 접선을 물어본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물어보고 있을까? 자, 이 접선과 뭐 수직인 직선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부터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 파란 색깔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접선의 수직인 자 그려보자면 이 주황 색깔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자, 이걸 구할 거니까 이제 우리는 역시나 뭐가 필요해?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2,2는 요 주황 색깔도 지난다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자, 이 기울기를 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신상이죠. 수직. 자, 기울기 물어볼 때 많이 써먹는 게 수직일 조건이란 게 있고, 자,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수직일 조건입니다. 언제?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쨌든 파란 색깔을 구하진 않지만 이 파란 색깔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뭘로? 도함수로 먼저 구해 오셔야겠죠. 자, 한번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를 대입해 보시면 이 파란 색깔 기울기가 잘못했다. 얼마다? 자, 1입니다. sorry. 지우개. 자, 1입니다. 자, 1.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주황 색깔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1, sorry. 마이너스 1이네요. 여러분 주황 색깔 기울기 얼마일까? 얘는 1이 되겠죠. 왜?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뭐다? 기울기 알고 한점 알면 저희가 뭐를 구할 수 있다?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얘는 어쩌면 말장난 문제야.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 구하는 문제예요. 즉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신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로 가서 이제 저 주황 색깔의 새로운 기울기를 알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베이직스 잠깐 가볼게요. 자, 베이직스 문제는 따로 안 풀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숙제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 유형 문제랑 계산 문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간단하게 구경만 하겠습니다. 자, 유형 37번이 자, 여러분 페이지는 아까 65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잠깐 보고 쉬겠습니다. 자, 유형 37번이 뭐다? 자, 위에 써 있죠. 접점이 주어질 때, 다른 말로 위의 점이 주어질 때 문제입니다. 이때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 위의 점이 주어지면 도함수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기울기를 바로 줍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서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이번 유형이 그런 유형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의 유형 38번이 방금 했던 그 수직인 걸 묻는 문제예요. 여기 7번 문제가 완벽히 똑같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 구해봐라. 그래서 얘도 특별히 뭐 새로운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쉴 건데 여러분들 가급적 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나갈 친구는 15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게요. 자, 좋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